나이가 적정 나이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럼 언제 하는 게 제일 좋겠냐? 청소년 때 교정을 하는 거의 장점은 치료 기간이 훨씬 짧아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친구들의 친근한 치과 이야기 덴탈 프렌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손님을 한분 모시고 네, 지난번에도 안녕하세요. 보셔서 알고 계실 네. 박혜미 선생님. 네. 와. 쌤의 와이프. 혜미쌤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 진짜? 또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네. 나 못 봤는데? 봤는데? 이렇게 댓글이 몇 개 달렸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출산 잘하고 이제 저희 방울이는 예쁜 이름을 남예형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제 5개월 벌써. 5개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같이 교정 수련 같이 받았으니까 저희 1년 선배시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교정 진료를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아이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뭐 자신도 교정을 받았고 뭐 애가 좀 이가 삐뚤삐뚤하게 나는 것 같으면 이제 언제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는데 교정은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게 보통 어머님들이 교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좀 일찍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검진을 시키시는 편인데 아닌 경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학교 구강검진에서 그렇죠. 교정이 필요한가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걸 또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셨을 때 일단 처음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골격적인 이상이 있는가? 초등학생 때 만약에 온다면 그래서 골격적인 이상이 있을 때 아래턱으로 이제 보겠죠. 아래턱이 혹시 커서 거꾸로 물린다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래턱이 작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보통은 그러신데 이제 검사를 해보면 또 다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셨을 때 일단은 골격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치료는 뭐가 있죠? 조금 일찍 시작하셔야 돼요. 네, 네, 맞아요. 일단은 성장 치료라고 하는데 성장 치료는 골격을 성장을 도와주고 억제하고 이런 치료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나이가 적정 나이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턱이 큰 경우도 그렇고 턱이 작은 경우도 그렇고 적정 나이 딱 그 시기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오시는 게 중요한데 아래턱이 조금 크고 이제 원래 베이비 페이스라 그래서 베이비들이 아래턱이 작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아래턱이 좀 크다 이러면 어렸을 때 크면 진짜 큰 거거든요. 왜냐면 성장이 나중에 더 될 거니까. 그래서 만 한 7세부터 늦게까지는 뭐 11세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앞니 교환하는 그 시기쯤 그러니까 9세까지는 골격적인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11세까지는 되긴 되는데 치아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를 했을 때요. 네, 어리게 시작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네. 골격적인 문제, 그다음 치아의 문제 따로 그쵸. 분리해서 따로, 생각할 줄 네. 알아야 되는 네. 거잖아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앞니들이니까 유치일 때 아랫니랑 윗니가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베이비 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아래턱의 애기들은 더 작아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라서 앞니랑 윗니 앞니랑 아랫니랑 원래 좀 차이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게 맞닿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래턱이 큰 편이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거꾸로 물린다. 이게 있으면 이제 한번 치과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골격적 문제일 수가 그쵸, 있어요. 골격적 문제일 수가 있어요. 골격적 문제를 조절을 해준 게 이제 성장 조절이라고 해서 위턱을 좀 꺼내주는 식으로 치료해서 이 거꾸로 물리는 거를 바꿔주는 게 한번 필요해요. 이게 되는 게 이제 보통 새는 나이로 6살에서 한 8살쯤 처음 일찍 오는 게 좋겠죠. 그때 치료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이렇게 아래턱이 큰 경우는 사실 되게 오래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치료라서 그 문제는 나중에 이제 미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래턱 같은 경우는 성장이 되게 늦게까지 거의 그렇죠. 성인 될 때까지 그쵸, 그쵸, 이어진다고 그쵸.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래턱 치료를 그렇게 억제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지연시킨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아래턱의 성장 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윗턱을 반대로 키워주는 건데 이제 아래턱이 큰 키워주는 친구들이 윗턱이 중안모가 조금 부족하고 윗턱이 작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아래턱이 커서 클 수도 있고 윗턱이 작아서 클 수 있는데 두 개 같이 올 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윗턱을 키워주는 성장 치료를 그때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전후로.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가셔야 되고 앞니 날 때쯤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근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윗턱을 엄청 키워서 진짜 엄청 크게 할 수 없잖아요. 무슨 알았어요. 날 보면서 얘기해. 알았어. 크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 크게 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이제 맞는데 그걸 넘어서는 경우가 이제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또 수술하게 또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커지는 경우. 네. 그러면 사춘기 지나서까지 사실은 아래턱은 큰다고 그렇죠. 해서 전 좀 과장해서 말할 때는 이제 성인 남자분들은 군대 갈 때까지 큰다 이런 식으로 이 멘트가 우리 병원에서 온 건가요? 저도 하는데 아래턱이 정말 큰 성인분들에서 그럴 때 이제 보는 게 양악수술 케이스죠.
양악수술 케이스인 경우에는 성장이 모두 끝났을 때 이제 수술이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지켜보자고 해서, 그래서 아래턱이 큰 경우에는 이 성장 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해주신 것처럼 아래턱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이제 위턱을 이렇게 꺼낸 다음에 지켜보는 거라서 아래턱이 조금만 클 수도 있고 확 더 클 수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사춘기 지나서까지 지켜본 다음에 다시 이제 치열로 교정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골격적으로 다시 옮겨주는 수술이 동반되는 치료를 해야 되는가를 같이 그때쯤 다시 보는 거죠. 그 이제 아래턱이 좀 많이 자라는 것 같을 때는 그 성장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7세에서 한 12세 정도. 딱 그때. 그때를 놓치면은 사실은 어차피 계속 크니까. 네. 그쵸. 예. 뭐 계속 지켜봐야 옛날에는 되는 성장을 막는 장치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막는 건 사실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막는 안 되지. 치료들 이제 여기다 턱에다가 이 층컵이라고 해서 여기 컵 같은 거 쓰고 머리에다가 하는 그런 치료도 있고, 뭐 장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쓰고 여기 턱이 헐어요. 턱이 이렇게 모션이 빨갛게 오늘 되고. 다양하시네. 근데 아무튼 그런 치료는 잘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안 하거든요. 막 탈모도 오고 막 피부에 그렇죠. 아, 그래요? 맞아요. 그 여기. 탈모가 와. 탈모가 예. 알죠. 이렇게 감기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장치. 맞아.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턱이 큰 경우는 더 일찍 시작해야 되고, 턱이 이제 골격적인 문제 중에 턱이 작은 경우는 이제 약간 사춘기 전후에서인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검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장이 다르고 손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래 성장 단계를 보는데, 손 사진을 보면 이제 뼈 성장 단계는 어느 정도. 그렇죠, 나오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최대 성장기쯤에 와서 이제 치료를 보통 하는데, 남자랑 여자랑 또 다르고 그 애마다 또 달라요. 어떤 애 중학생인데도 아직 치료할 때가 안 온 경우도 있고.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니가 예를 들면 뻐드렁니 약간 느낌에, 그 다음에 앞니로 끊어먹기 힘들거나 이러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서 끊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던가, 뭐 이런 앞니랑 그 아랫니 차이가 큰 경우,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치료에 적정한 나이가 올 때까지 골나이를 계속 체크하고 이제 성장을 체크하면서 치료를 들어가시는 게 좋으니까 치과를 가보셔야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제가 이거 되게 안타까웠어. 박사 같아요. 미리가 이때까지 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우리 때문에 못 맞아. 근데 저희가 맨날 이런 충치 얘기 같이 얘기하니까. 하는데. 맨날 침체 얘기하고 막. 네, 이번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상황이 이제 구강 되고. 검진 관련해서 이제 어플을 만든 덴티아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그 회사에서도 이런 관련해서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싶고, 뭐 서울시 치과의사 협회에서도 골격적 성장 시기를 놓치는 게 안타까워서 이제 구강 검진의 문진표에 주걱턱, 무턱, 그다음에 치열 이상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좀 분류를 해서 세분해서 넣었거든요. 그런 걸 무턱이라고 하죠. 네, 이 그래서- 아래턱이 너무 작아서 그렇죠. 윗니 아랫니 간격이 너무 큰 경우에.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구강검진 옛날에 엄청 많이 네. 했거든요. 부정교합 있다 없다 정도 제가 코멘트로 네, 맞아요. 추가로 쓸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더군다나 한 고등학생 검진 정도 해야 부정교합 체크할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면 사실 근데 부정교합의 란에 체크해놓고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이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맞아요. 구강검진 할 때 막 쓱쓱쓱쓱 거의 막 100명 넘게 막 줄서 있는데 어차피 언제 내가 이거 네.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히 체크하시면 저희 회사에 있는 어플에서 안내가 또 나가요. 이제 어떤 교정이 필요하고. 또 회사 소개예요. 네, 회사 소개로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네, 밑밥 되게 그러니까. 큰 그림. 네, 저희 어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제 후속 어플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아셨어요. 네. 정리하면 이제 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 눈에 많이 보인다는 거죠. 이거 이제 골격적 네, 문제. 그렇죠. 골격적 문제. 초등학교 1학년쯤에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사실은 이제 충치 검진하면서 영구치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치가 잘 빠지고 영구치가 잘 나와줘야 되는데, 진짜 반듯한 아이들은 사실은 드물고 조금씩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과계교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개교, 오픈바이트도 있고, 뭐 앞뒤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오셨을 때 보통 이제 보이는 거는 영구치가 한 저희가 6세 구치라고 해서 6살에 나오는 첫 번째 어금니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치아들이 다 갈았을 때, 이 유치가 다 빠지고 새로 이들이 다 나올 때쯤 해서 한번 체크를 받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이제 맨 뒤 어금니가 또 있어요. 그거는 유치가 없고 그 어금니 뒤로 새로 나오는 이들인데, 사랑니가 그 뒤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뒤로 나오는 걸 사랑니라고 인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앞에 있는 유치들을 다 갈고 한 그러면 보통 4, 5학년쯤,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오셔서 혹시 치열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때쯤에서는 사실은 교정을 어느 정도는 시작을 해도 돼요. 근데 제일 안전하게 가려면 맨 뒤에 있는 큰 어금니가 나왔을 때 하시는 게, 그 뒤 어금니가 나올 때 또 틀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에를 다 배열했는데 맨 뒤가 틀어지면 교정 기간이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맨 뒤 어금니 다 갈았을 때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청소년기에 교정을 하는 것과 성인이 돼서 교정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잖아요. 청소년 때 교정을 하는 거의 장점은
이가 이제 잘 움직여요. 그 치료 기간이 잘 훨씬 움직여요. 짧아요. 네. 네. 그래서 놀랄 맞아요.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교정했을 때 보통 많이 걱정하시는 게 잇몸 뼈가 높지 않느냐, 뭐 치아가 뿌리가 높지 않나요? 이런 것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요. 왜냐면 성장이 계속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뼈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회복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칫솔질을 안 하는 경우. 이를 너무 많이 보는 친구들 많잖아요. 특히 뭐 이런- 먹었는지 다 보여요. 맞아요. 뭐 오늘 뭐 파 먹었니? 뭐 이런 거. 파 보이고. 난뭐 파먹었다. 그러니까 파 같은 게 되게 나는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파먹었니 이랬어요. 나는 이해했어. 맞아. 오늘 파 먹은 거 다 먹으면 꺼내보자. 막 이러면서 하나씩 꺼내거든요. 꺼내거든요.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럼 물어보면 아, 이 잘 안 닦았네. 근데 아, 오늘 이를 못 닦고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이를 안 닦는 친구들이 많고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이제 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쯤 되면은 엄마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 칫솔질 얘기하는데 자기가 안 해요. 이런 우리 보고 혼내달라고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꼭 혼내달라 그래요. 맞아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막 이거 이러면 안 돼. 말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죠.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 왔어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치가 오히려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교정하러 병원에 안 온다든지. 그 이제 어린 교정의 단점이죠. 그쵸. 청소년 때 이제 본인이 의지가 없을 때 교정을 했을 때의 단점이죠. 이런 게 만약에 성인이 돼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고 또 가끔은 본인이 돈을 내고 진짜로 하시는 경우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교정 비용을 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치. 칫솔질은 진짜 잘하시고 그렇게 됐을 땐 단점은 20대 그때까지는 사실은 그래도 괜찮은데 30대 이후부터는 이제 치주 질환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또 커지고 이제 잇몸 뼈가 성장이 안 되니까 잇몸 뼈가 녹는 경우가 생기죠. 그랬을 때는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까만색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겨서 이제 오히려 그런 걸 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치료 기간도 성인에서는 2년 정도 생각하시라고 하고 어린 친구들에서는 치아 배열이 비슷한데 만약에 이 사람이 청소년기에 왔으면 한 1년 반에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성인일 때는 2년에서 2년 반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가 잘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언제 하는 게 제일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환자들이 만약에 청소년기에 왔으면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교정은. 만약 어린 친구들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빨리 와서 그렇게 연구치열이 이제 갓 형성되었을 때 와서 교정을 하고 빨리 떼고 유지 장치 잘 껴주고 하면은 사실은 어릴 때 하는 게 장점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발치 교정은 조금 너무 일찍 시작하면 별로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얼굴 성장이 이제 되거든요, 점점. 그래서 코가 엄청 낮다가 높아져요. 코를 왜 중요시 생각하냐면 옆 얼굴을 봤을 때 돌출도가 사실 코가 높으면 입이 조금 나와도 괜찮아 보이고 네, 코가 낮으면 입이 조금만 나와도 엄청 나와 보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코 성장이 조금 사춘기 이제 돼야 지나고 어느 정도 되니까 성인 돼서도 약간씩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일찍 시작해버리면 입을 너무 많이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너무 넣었더니 나중에 지나보니까 입이 좀 들어가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배열 교정은 언제 하셔도 상관없어요. 발치 발치하고. 교정은 조금 얼굴 성장 좀 봐가면서 이제 하시는 게 좋고 그 그렇죠. 수능이 또 우리나라에 맞아요. 중요하니까 네, 그런 것도 중3쯤에 시작해서 저도 중3 추천합니다. 맞아요. 중3. 중3 고일 네. 이때 와서 중3 2년 정도 교정을 하고 고3 때는 학업에 매진하게. 네, 중2, 3 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미뤄야 되는 경우는 돌출이 조금 있거나 이것도 뭐 고등학교 때쯤은 괜찮긴 한데 돌출이 있거나 턱이 좀 컸거나 이러면 이제 성장이 끝나고 하는 게 낫거든요. 양악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20대 초반에 되게 예쁜 시기잖아요. 그때 교정이 그쵸. 돼 있으면 좋죠. 교정기를 붙이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턱이 많이 자랐을 때 그럼 어쨌든 성장이 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텐데 치열 문제가 좀 심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 아, 그게 진짜 삐뚤삐뚤하고. 왜냐면 그게 진짜 충치가 막 어려운 생길 수도 문제죠. 있고 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네. 어떻게 먼저? 너무 어렵다. 책에서도 이제 사회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해요. 그 사춘기 시기에 엄청 예민하고 되게 그런 외모에 신경 많이 쓸 때 엄청 안 좋은 상태로 보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리 한번 해주고 교정 또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애가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나야 되는데 지금 한번 배열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돼서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하시겠냐? 근데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이제 비용이나 뭐 기간도 이중으로 드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아래턱이 큰 경우에는 고려할 게 굉장히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하고 네. 네. 뭐 골격적인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걱턱과 무턱이라는 용어로 딱 정리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아래턱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성장 시기를 맞춰서 좀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부모님한테 요인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유전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우리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서 일찍부터 검진을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치아에 단순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연구치열을 교환하면서 치과 오셔서 파노라마 엑스레이 한 장씩 찍어서 속에 이제 맹출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 그쵸. 맹출 문제는 일찍 들어가야 그쵸. 돼요. 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충치 검진을 같이 하면서 교정 상담을 간단하게 받으면서 시기를 좀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